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소용없습니다. 어둑한 새벽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냉장고에 윙하는 소리,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차의 소음. 그게 이 집의 전부입니다. 가족에게 외면받은 어느 노인의 하루.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젠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습관처럼 깨집니다. 오랜 세월,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깨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봅니다. 오늘은 누구한테 연락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연락이 오는 날보다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편한 걸까, 외로운 걸까? 식탁 위에는 전날 남은 반찬이 그대로 있습니다. 식은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하나. 그게 제 아침입니다. 젊었을 땐 아내가 해준 따뜻한 국과 밥이 늘 있었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시끄럽게 웃던 그 소리도 함께. 그땐 그게 너무 시끄럽다고 느껴졌는데, 이젠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때 조금만 더 안아줄 걸. 하지만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여서 지금의 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내와 어린아이 둘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땐 그 미소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세상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뿐. 그런데 아무리 틀어놔도 소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덜기 위한 배경음일 뿐이죠.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는구나.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집 근처 공원에 갑니다. 언제부턴가 제 일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어린아이와 손잡고 걷는 젊은 부모, 서로를 챙겨주는 노부부, 혼자 이어폰을 낀 청년, 모두가 제각각의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옆 벤치에 앉은 노인 두 분이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도 안 온다네. 다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사는 게 바쁘지.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공감이 되었거든요. 누군가와 같은 외로움을 공유한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그날 오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혈압을 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어지럽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요.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신경 쓸 일조차 없는 거겠지. 의사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도 만나세요. 집에만 계시지만 말고요.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라고요. 하지만 만나줄 사람이 있어야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이 주황빛으로 물들며 하루가 끝나갑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젊었을 때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이 제 인생의 이유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가족이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 착각했죠. 내가 너무 기대며 살았던 걸까? 가족도 결국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밤이 깊어갑니다. 불 꺼진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혼자네요. 눈을 감자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도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나이 든다는 거구나. 이제는 외로움도 친구처럼 느껴진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댈 곳은 가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나 자신이라는 걸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던 시간. 그 시절 저는 늘 새벽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죠. 아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가 좀 시긴 한데 그래도 맛은 괜찮을 거예요. 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나 먼저 나가요. 그게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그 짧은 말에 하루의 힘을 얹어 나갔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늘 가장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단지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 그게 제 사명이었고 그 사명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그땐 가족이 행복하려면 내가 힘들어야 한다고 믿었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먼저 반겨줬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면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고 저는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행복이 의무로 바뀌더군요. 가족을 위해 쉬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하루쯤 쉬는 게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버틸만 해요. 그 말 참 많이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하지만 그건 늘 괜찮지 않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쉬었더라면 지금의 나도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다들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 한 장. 아빠, 내일은 학교 발표회예요. 오실 거죠? 그 메모를 보며 잠시 미안함이 스쳤지만 다음날 회의 일정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야지.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어느새 가족과 멀어지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말없이 TV만 바라봤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뭐, 늘 그렇죠. 그 짧은 대화 뒤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삶이 조금씩 가족을 잃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명절 아침, 저는 혼자 운전대를 잡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선물 상자, 과일,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올해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그 말이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아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날씨 참 좋네. 그러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조차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내 옆에 있지만 이제는 마음이 멀어지고 있구나. 시간은 흘러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지금까지 뭘 지켜왔던 걸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일만 했네요.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건 감사의 말이 아니라 이제 그만 쉬라는 말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족을 잃어가며 살아왔던 거구나. 사진 속에는 젊은 아내의 웃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젠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네요.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리움이 아니라 후회 때문입니다. 그때 나 자신도 좀 더 아꼈더라면 지금의 외로움은 덜했을까? 그날 아침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진 걸까? 젊었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집이 조용하면 불안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낯섭니다. 사람은 정말 익숙한 걸 잃으면 슬퍼하고 그 슬픔에도 익숙해지는 존재구나. 노년에 찾아오는 관계의 진실. 가족이 멀어진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빈틈을 각자의 삶이 채워버렸죠.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연락조차 드물었습니다. 아빠 요즘은 좀 어때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휴대폰 화면이 너무 빨리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외로운 존재가 되었나? 가족이 멀어지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달라져서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로의 삶이 점점 분리됩니다. 아이는 이제 부모가 아닌 자신의 가정의 중심이 되고 부모는 그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신처럼 느끼죠.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들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대화가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눈빛이 마주치지 않으면 그건 이미 혼자인 거죠. 그런데 노년의 외로움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의 세상이 나와 달라지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말은 빠르고 현실적이고 나는 느리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다시 그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혼자 계시죠? 이거 좀 드세요.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건 김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는 느낌. 그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진짜 필요한 건 돈도 가족도 아닌 그냥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마음이구나. 가족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땐 서로에게 매일 연락하고 같이 밥 먹는 걸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은 그리움의 형태로 남습니다. 아이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지만 가끔 들려서 아빠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 한마디로 마음을 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그저 미소를 짓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며칠은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유지하는 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그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세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 속에는 아직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바라기만 했지 사랑을 느끼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젊을 땐 가족이 전부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가족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노년에 진짜 기댈 곳은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다독이고 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나를 지탱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고 혼자 산책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삶이니까요. 노을은 참 신기합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도 그 색이 가장 아름답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진짜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젊음이 아니라 이해와 평안이 주는 빛입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가족에게 기대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혼자서도 단단해지는 법.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댈 곳을 찾는 인생보다 스스로 서는 인생이 훨씬 단단하다는 걸요.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며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챙겨주는 하루가 훨씬 평안했습니다. 가족이 내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면 되니까요. 노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괴로움이 될지, 평안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의자 하나가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가 마음을 찔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빈자리에 평화가 앉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꺼내고 조용히 밥 한 숟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사람은 나이 들수록 체움보다 비움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하던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배우는 시기입니다. 예전엔 늘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었습니다. 젊을 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지금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구나. 노년의 자립이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자립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걸 내 안에서 가라앉히고 조용히 웃으며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근력. 그게 노년의 힘입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괜찮습니다. 그 말 속엔 단단한 자립심이 담겨 있었죠.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은 마음의 버팀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버팀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책 한 장을 읽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펴고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적습니다. 그 한 줄이 저를 버티게 해줍니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구나.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 햇살이 따뜻했다. 커피가 맛있었다. 오늘도 웃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삶이 다시 빛을 냅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견뎌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깊은 관계 한두 개뿐이라는 걸요.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침묵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관계.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란 말은 결국 사람은 사랑받는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구나. 이제 저는 매일 저녁 스스로를 위한 하루의 선물을 줍니다. 가끔은 음악을 듣고, 가끔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며 웃습니다.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때 느낍니다. 그래, 이 시간이 참 좋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았고, 중년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게 나이 든 인생의 보상입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네요. 삶의 마지막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 속의 평화라는 걸.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마음이 이제 다른 방식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사랑은 타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위로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외로움도 내 삶의 일부니까요. 가족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삶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쓸쓸하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나를 믿는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 삶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손에 기대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가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형태입니다. 가족을 놓고 나를 찾는 용기. 저는 오늘 오래된 생각 하나를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집착. 그 집착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안과 외로움으로 채웠는지 돌아보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픕니다. 나는 왜 가족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행복을 맡겼던 걸까? 가족에게 기대는 마음을 놓는다는 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동안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서로에게 진정한 여유와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에게 기대는 대신 내 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오늘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 작은 불을 밝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꼈던 순간이 사실은 나를 찾는 시간이었다니. 젊을 땐 가족에게 주기만 했습니다. 항상 희생하고 맞추고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족과 나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희생도 그리움도 모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저는 오늘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도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도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차 한 잔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건 이제 내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용기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어렵지만 한 번 해보면 놀랍도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인생은 완전히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 오래된 이웃, 같이 취미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작은 교감도 큰 위안이 됩니다. 중요한 건 타인의 존재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기대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구나. 저는 오늘 진짜 기댈 곳을 찾았습니다. 그건 가족도, 친구도, 사회적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힘. 이 힘이 있으면 노년의 외로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도 나는 웃을 수 있고, 혼자여도 마음은 따뜻합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기대는 대신 나 자신에게 기대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저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내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친구구나.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법과 삶의 마지막 평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피하고 채우려 애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외로움을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꺼내면 생각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는 동안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로 변합니다. 외로움도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올 수 있구나.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의식을 가집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밖의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느낍니다.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혼자 산책을 나서도 좋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길가에서 지나는 작은 새, 발걸음 소리까지 온전히 나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외로움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조용한 친구가 됩니다. 노년의 삶은 기억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며 웃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구나. 과거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과거의 추억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이 쌓이면 마음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잠깐의 산책, 이 모든 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 작은 행복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웃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서 나는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외부에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느끼는 평화라는 걸. 노년의 삶은 혼자라는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고 삶을 정리하며 마지막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친구이자 버팀목이니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은 사랑이고 친구는 위안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켜주는 힘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스스로를 껴안고 웃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